1988년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고 이웃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던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린 여자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얼굴의 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라진 아이들. 1988년 8월 22일 사이타마현 이루마시 4살짜리 여자아이 이마다 마리가 집 근처에서 홀연히 사라집니다. 가족은 동네를 뒤졌지만 마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달 후 1988년 10월 이번엔 7살 소녀 코노 유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2월엔 4살 니시자와 마스미, 1989년 6월엔 5살 오가타 아야코, 4명의 아이들, 모두 4살에서 7살 사이의 여자아이들, 그리고 모두 집 근처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흔적도 아무것도. 그런데 범인은 이미 그 침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보내온 것들. 1989년 2월 이마다 마리의 가족에게 소포 하나가 도착합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손과 발 그리고 치아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범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엽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죽음 냄새 유골 단어들을 오려붙인 기괴한 메시지들. 이 시점에서 사회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범인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을 그리고 사회 전체를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1989년 7월 23일 한 남성이 공원에서 여자아이에게 접근하는 것을 아이의 아버지가 목격하고 신고합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된 사람은 당시 26세 미야자키 츠토무였습니다. 미야자키는 도쿄 외곽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하며 특별히 눈에 띄는 것 하나 없는 조용한 사람. 하지만 경찰이 그의 방에 들어선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방 안가득 천장까지 쌓인 수천 개의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그 테이프들 속엔 그가 범행을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컬렉션처럼. 오타쿠의 낙인. 미야자키의 방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테이프. 여기엔 공포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범행 영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곧 하나의 단어가 전국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오타쿠. 당시 일본에서 오타쿠란 만화와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야자키 사건 이후 이 단어는 곧 잠재적 범죄자와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단지 취미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 서브컬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페이지 중 하나가 바로 이때 쓰여진 겁니다. 재판에서 미야자키는 스스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정신감정이 이루어졌고 심신미약 여부를 놓고 긴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미야자키에게 사형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7일 미야자키 츠토무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나이 45세였습니다. 미야자키 사건은 단순한 엽기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평범한 외모 뒤에 숨은 위험을 우리는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론이 만들어낸 오타쿠 괴물 이미지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까요? 이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공포에 휩쓸릴 때 얼마나 쉽게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4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기억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